우리가 현대미술을 이야기하면서 현대미술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피카소를 이야기를 해요. 피카소가 20세기에 현대미술을 만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나중에는 입체파, 큐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세요. 큐브와 같은 형태로 단순화시켜지는 작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입체파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연상해 보세요. 한 가지가 떠오르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나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이렇게 다각화된 현상을 입체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피카소의 입체파의 한 형태예요. 아비중의 처녀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원주민의 이 가면의 이야기를 앞모습, 옆모습 또 내가 보이고 싶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보이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 알고 싶었던 그림을 그렸던 게 언제예요? 이집트 미술이었죠. 이렇게 피카소는 다시 이집트 미술로 돌아가서 내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입체파 미술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여인은 울고 있는 여인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체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각의 형태는 이렇게 조각되어짐을 그림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피카소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게르니카를 이야기를 하죠. 게르니카는 스페인의 내전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울고 있는 아이, 목 잘린 소, 아니면 울부짖고 있는 엄마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과감하게 표현한 그림이 게르니카인데요. 이 그림을 그리고 미국에서 전시를 했을 때 내가 죽거들랑 스페인어로 이 그림을 돌려달라고 유언을 했던 그림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입방체적인 표현으로 그림을 그린 입체파의 거장 피카소는 오늘날 현대미술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현대미술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이 사실적으로 보이거나 좀 더 왜곡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알고 있는 대상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었다면 이걸 보세요. 이게 그림으로 보여지나요? 다다이즘의 선구자 마르셀 디상의 변기예요. 마르셀 디상은 이 변기를 갖다 놓고 전시장에 놓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변기는 화장실에 수리하려고 쓰여지는 것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전시장에 왔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죠. 그래서 마르셀 디상이 이야기를 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술의 조건을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굉장히 독창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워야 하고 또한 미술의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작가의 독보적인 기술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기가 아름답게 보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거 냄새 날 것 같아 추해 이렇게 연상해요. 마르셀 디상이 얘기해요. 이렇게 하얗게 공장에서 나온 이 변기가 왜 아름답지 않아? 너네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소변기라고 하는 너네의 관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게 더럽다라고 느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방반문을 쓰여지면서 결국은 이 변기는 전시가 되어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모리 쇼를 통해서 6불만 내면 아무나 들어와서 전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운영 조건을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셀 디상이 이 변기를 갖다 놓고 이것도 예술이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게 다다이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다는 우리가 쪼쪼, 까까 이런 것처럼 목마가 다닥다닥 이렇게 다닥다닥 해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다다이즘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가 되어져 있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명, 반예술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반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관념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변기 같은 것들을
변기 같은 것들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예술 체제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다이즘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오늘날 예술이 아닌 게 없는 것이 되도록 굉장히 표문을 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논문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어지는 사람이 마르셀 디상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평면적인 그림에서 변기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되었고, 이렇게 입체적인 것들이 전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를 준 것이 다다이즘의 이 변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 번의 그림을 보세요. 모나리자예요. 우리가 19세기까지는 이 모나리자의 자세가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모두 숭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그림이 조롱되어지는 그림에서도 많이 쓰여지거든요. 마르셀 디상이 너무나 이 모나리자를 숭상하는 것을 보면서 LHOQ라고 거기에 메모를 해요. 이것을 설명해 보았더니 너의 엉덩이가 뜨거워라고 하는 이런 불경스러운 단어를 여기에 씀으로 인해서 다다이즘, 반예술을 주장하고 싶었던 아주 마르셀 디상의 거쟁의 이야기가 이렇게 모나리자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현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초현실은 현실이 아닌 세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랬더니 그림이 기괴해요. 왜냐하면 현실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1900년도에 들어와서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무의식 중에 꾸어지는 꿈도 해석을 해보았더니 인간의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되더라 라고 하는 프로이드에 대한 이론이에요. 이때 당시 많은 화가들이 이러한 이론에 근거해서 초현실주의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세요. 달리가 표현한 그림이에요. 달리는 굉장히 초현실주의의 그 거장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날 자기 여자친구와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영화를 구경을 가기로 해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뒤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바라보니까 까망베르 치즈가 녹아있는 거예요. 까망베르 치즈가 녹아있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시가 기억의 저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렸던 이 그림은 시계를 이렇게 늘어지게 그린 그림이다라고 보여지죠. 이 그림은 너무나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그림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은 추상표현주의인데요. 우리가 표현주의 하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표현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추상표현주의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잭슨 폴락은 드리핑 기법을 통해서 그림에 이렇게 흩뿌리는 기법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기법, 우연히 만들어진 오토마리즘 같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추상표현주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